잠깐만요. 검사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 왜 이렇게 떠? 이게 어떻게 떠? 그리지 마. 이게 뭐야? 나 A, N, B.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A가 어디야? 어디에서 음. 오늘 이따가 수업 끝나고요. 여기 누구냐? 그 예훈이랑 형민이 있잖아. 둘은 그 구문 관련해서 내가 좀 말해줄 게 있으니까 잠깐만 좀 남아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할 건데, 이제 영작 수업이라서 이제 영작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첨삭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이 태블릿으로 좀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자스들아. 응? 자, 원래 오늘 이제 영작 테스트를 볼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에 말했다시피, 원래 이제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원래는 이제 리딩인데, 리딩은 이제 다음번에 몰아서 이제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던 그래머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테스트 보려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에는 오늘 배운 라이팅을 테스트를 볼 거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숙제 검사하고 데일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법 개념 복습 좀 해보자.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던 거야. 자, 등위 접속사에 대한 설명인데 종류가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단어끼리, 구끼리, 절끼리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등위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지. 자, 그래서 연결되는 대상은 문법적으로 똑같은, 즉 병렬 구조를 이룬다. 이 병렬 구조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상관 접속사. 자, 상관 접속사란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로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어, 쌤이.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짝, 세 번째, 병렬 구조. 됐어요? 이것도 화요일 날 쌤이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관접속사의 종류와 해석, 어법적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일치를 중심으로 제가 쓰라고 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수일치뿐만 아니라 이 be as well as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내용 있죠. 이 내용도 같이 좀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빠졌다면 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여기 2, 3, 4번과 샘플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B에다가 수일치를 하는 건데 보스의 경우에만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종속 접속사 보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였다.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뭔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덩어리가 종속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자, 근데 이 종속절을 이끄는 이 대빵이 있는데 이 대빵이 대표적으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이거를 종속 접속사란다. 자, 종속절이라는 거는 접속사나 여기에 뭐 관계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배워볼 거고요. 접속사나 관계사에 의해 종속되어 이끌어지는 절, 이걸 종속절이라 하죠. 자, 종속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명사절, 두 번째가 부사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세 개 있었거든. 뭐뭐뭐였는지 기억 좀 해볼까? 뭐뭐뭐였어? 이씨 화요일 날 배웠어 이 자식들아. 화요일 날 명사절 접속사 세 개 있었잖아. 첫 번째 that, 또 뭐랑 뭐 있었어? 이 봐라 이 봐라. 에? 국민아 뭐 있었어? if. 오케이. 하나 더. 그렇지. weather. 됐어요? weather 또 날씨로 써라. 날씨로 쓰면 안 된다잉.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죠. 대시라는 거는 해석이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if에서는 해석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한 거야. 부사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았죠. 그렇죠? 좀 한번 몇 개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면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양보를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엄청 많죠. 뭐 when, as, while, since, before, after, until 뭐 엄청나게 많죠. 이게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는 전부 다 때문에를 나타내서 because, as, since 이런 단어 있었고요. 세 번째, 조건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개였어요. if와 unless였습니다. 책에 나와 있던 건.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였지.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두 개 더 배웠었다? 뭐 배웠었냐? 첫 번째, once라는 거 배웠었어. 해석을 어떻게 했었지? 해석 어떻게 했었지? once? 혜린아 어떻게 했었어? once. 한 번 아니고, 트와이스 팬클럽 아니고, 뭐였어? 봐라. 저 죽어있는 눈빛 봐라. 이씨 뭐야? 일단 뭐뭐 하면. 됐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 as long as라는 것도 있었어. as long as. 이건 해석 어떻게 했더라? 서연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해석? 그렇지. 좋아. 뭐뭐 하는 한. 됐어요. 자, 그다음에 양보는 우리 do 시리즈였죠? do, although, even도, 뭐 even if 이런 애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3번부터 볼게요. 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래요. 여기 시간, 조건 나와 있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이 부사절에서는요. 미래가 안 되고 현재만 써야 된다. 물론 과거 시제를 쓸 수도 있는데 미래 대신에 현재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래에 있는 구문 분석과 해석 부분 요 파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장부터 보면 as he gets older. 자, 여기에서 as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he gets older.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추가로 필기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 get이라는 녀석 뒤에 더하기 형용사가 나와. 이렇게 지금 older라고 형용사 나왔죠. 보시면요. 그래서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은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해지다. 얻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뭐뭐해지다. 자, 그러면은 as he gets older 그가 나이가 드는 건데 older er을 붙었으니까 더 나이가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더 나이가 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더 나이가 들게 된다. 그렇죠? 근데 as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그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he cares more 그가 신경 씁니다. more 더 많이 about his health 그의 건강에 대해서. 그죠? 쌤은 아직 나이를 덜 먹었나 봐요. 건강을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여러분 미리미리 신경 써두세요. 두 번째, I could not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왜? 이러니까 since I had to take care of my sister. 여기서 잠깐 딴 색깔로 좀 해볼게요. 근데 잘 안 보이나? 이게 더 잘 보여요? 이게 차라리 낫죠?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take care of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 take care of가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had to가 붙었잖아. 이 had to는
했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했어야 한다. 됐어요? 그러면 돌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내가 내 여동생을 돌봤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아까 말했다시피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you work faster. 너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although 나왔네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he didn't feel well. 자, 여기서 여러분 이 well이라는 단어를 좀 잠깐 알려주면요. 이 well이 부사로서는 잘 이런 뜻인데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란 뜻이 있어요. 건강한. 여러분 웰빙 음식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웰빙. 그쵸? 그 웰빙 할 때 웰이 건강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빙은 산다는 뜻이고 웰이 건강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야? 건강하게 살자 이런 뜻이야. 웰빙이라는 거 자체가. 됐어?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가 건강하게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영작하는 부분을 볼게요. 오늘 이제 영작 수업할 때 제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말해주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글이 나와 있고 영작을 할 때는요. 한글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구문 분석만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면은 좋긴 하거든. 근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정도만 찾으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찾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목적어까지 찾기 어렵다면은 주어, 동사 정도만 찾아도 돼요. 일단 처음에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면은 아이고. 자, 1번부터 보면 나의 아빠도 엄마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 다 뭐뭐 하지 않는다. 자, 둘 다 아닌 거는 neither였죠. neither. 됐어요? 둘 다 한다는 건 both. 둘 다 안 한다는 neither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엄마도 아빠도 엄마도 주어 나왔고 좋아하지 않는다 동사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뭐를요? 여기 을을 붙은 거 보여요? 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ither nor A, B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neither A nor B. 그래서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don't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에 neither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neither는 B에다가 수일치하지. 그렇지? 그래서 B가 단수형이니까 like에 S가 붙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like living in an apartment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재미있다. 자, 그러면 그는 주어 나왔고 똑똑하다 그리고 재미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똑똑한이란 단어, 재미있는이란 단어를 자,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이니까 이렇게 not only의 but also를 활용한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also는 생략 가능한데 힌트 단어에 also를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표시해 주자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마이클과 수는 둘 다 스키 타는 것을 즐긴다. 자, 마이크와 수 둘 다 주어 나왔고 즐긴다. 스키 타는 것을 을을 붙었으니 목적어.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영어식으로 쓸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둘 다 뭐뭐 한다는 both니까 both Michael and Sue 여기까지 주어 나왔고요. 자, both는 항상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s를 안 붙였습니다. 3인칭의 복수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스키 타는 것을 자, 이 스키를 타다가 스키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ing를 붙이면 스키 타는 것 이렇게 동명사가 돼서 ing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좀 가볍게 한번 좀 알아봤고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책이 어딜 펴시냐면요. 39쪽을 잠깐만요. 4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42쪽.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진도표에서 이제 확인한 거를 따졌을 때 지난번에 39쪽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었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맞나요? 39쪽까지 진도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40쪽에 있는 chapter 4부터 이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카톡으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자, 다음 시간이 7월 19일 화요일이거든요. 요때 모든 교재 다 챙겨올 것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알겠죠? 이때 교재를 다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 각자가 책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어디까지 했고 누구는 어디까지 안 돼 있고 막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한 명씩 따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를 다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쓰는 교재를 먼저 좀 정리해 줄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가져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진도를 안 나갔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할 클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재를 지금 내일 제작 완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여러분께 그 교재, 추가적으로 할 교재에 대해서 배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2쪽 앞부분에 보자. 여기부터 볼까요? 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태. 이게 제목에 태라고 나와 있고 42쪽에 있는 다시 이제 42쪽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보자면 자, 태에 대해서 수동태의 기본 이해 해갖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문법이 아니라 영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법적인 것보다는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주어는 어떤 일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보통 누가 뭐뭐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뭐뭐가 당한 것이 더 중요할 때 수동태를 쓴답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 또는 당한 사물이 주어로 나와서 동사가 비동사의 pp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누가 뭐뭐를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I 뒤에 쓰기도 하고 전체를 생략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글로 쓰면 이게 뭔 말이야 해갖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빈 공간이 좀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빈 공간이 책에 빈 공간이 좀 부족하네. 최대한 제가 한번 꾸역꾸역 한번 써볼게요. 여기 좀 확대해서 요 빈 공간에다가 제가 필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설명은요 최소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쓰는 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쓰는 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수동태라는 녀석은요. 바로 동사 자리에 쓰는 겁니다. 동사 자리. 됐어요? 동사 자리는 어디예요? 주어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배울 내용은 전부 다 주어 뒤쪽에다가 쓰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동사 자리고요. 기본적으로 뭐뭐 하다가 아니라 해석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뭔가를 당하다 또는 뭐뭐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전부 다 수동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당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당한다는 개념.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뭐 책상을 팍 하고 때렸어. 책상을 때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쌤이 이 때렸다라는 행동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동이죠. 행동. 때렸다. 이건 행동이고 이 행동을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한 거고 이 행동을 누가 당했냐라고 물어보면 책상이 당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말로만 안 하고 여기다 써보면요. 로이 쌤이 이제 책상을 때렸다 해요. 예시로 그냥 쓴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은. 책상을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구분해서 좀 보자면 때렸다는 건 다시 한번 뭐다? 얘는 행동입니다. 행동. 자, 그럼 여기서 로이 쌤은 뭡니까? 누가 이 행동을 했느냐고 이 책상이라는 거는 누구를 이 행동을 가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행동을 한 사람은 로이쌤이고 행동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바로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번에다가 능동태와 수동태를 좀 비교해서 제가 써볼게요. 수동태 비교. 자, 결론을 먼저 여기다가 말하자면요. 능동태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행동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쌤이 책상을 때렸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건 선생님과 책상이에요. 등장인물이. 맞죠? 나랑 책상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동을 한 사람은 선생님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책상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반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당한 사람을 이게 사람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라고 쓸게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죠. 우리 다시 대상을 행동을 당한 대상을 뭐 사람, 사물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기준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로이쌤이 책상을 때렸어.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말하면 능동태고요. 이걸 기준으로 말하면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동태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책상은 로이쌤한테 맞았다. 됐어?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야. 즉 누구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태다 또는 수동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행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능동태. 행동을 당한 녀석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우리말에서는 하다라고 해석하면 능동태, 당한다라고 해석하면 수동태잖아.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어떻게 쓰냐? 이 형태를 좀 써보자면 가장 기본형이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라는 PP 이 녀석과 결합돼서 씁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비동사의 PP가 아니면 능동태라 생각하면 돼요. 됐어? 비동사의 PP는 수동태고요. 비동사의 PP가 아니면 능동태예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 이 비동사의 PP가 나왔다면 수동태구나, 뭔가를 당하는구나, 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비동사의 PP는 뒤에 by의 목적격 이런 형태가 같이 오는데요. 이때 이 by 같은 경우 이 비동사의 PP는 뭔가를 당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이 by의 목적격은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로이쌤이 책상을 때렸다. 책상은 로이쌤에 의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좀 필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의미로 한번 접근해보자. 의미. 잘 봐봐. 쌤이 책상을 때렸다라는 말이랑 책상이 쌤한테 맞았다는 말은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어려운 질문이었어. 다시. 또 멀뚱멀뚱 보지 말고 다시. 자, 선생님이 책상을 때렸다. 책상이 선생님한테 맞았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아니 내가 얘를 때리나 얘가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누구 입장에서 말했냐의 차이예요. 누구 입장에서 말했냐. 선생님 입장에서 말했냐. 책상 입장에서 말했냐. 누구 입장에서 말하느냐. 이게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I love you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입장에서 말한 거고요. You are loved by me 이러면은 너는 나한테 사랑받는다.
하면은 너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나, 너가 나한테 사랑받나,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바꿔 쓰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도 좀 지우고 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쓰는 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있고 너는 나한테 사랑받아라는 말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좀 더 간결하죠? 내용이? 뭐가 더 내용이 간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 우리 보통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뭐 없잖아. 남친 여친 없잖아. 됐어 그러면. 자, 아무튼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지 너는 나에 의해 사랑을 받아 이렇게는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니 수동태라는 거로 쓰면 되게 번잡하잖아. 지금 말을 바꿨을 때. 그러면 이 수동태를 대체 왜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동태를 왜 쓸까?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수동태로 표현해야 수동태로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어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뭐야? 예훈이가 그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07년생이었어요? 07학번. 잠깐만 여러분 2007년생이었어요? 이거 조금 충격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대학을 1년 늦게 가서 08학번이긴 한데 제 동기들은 다 07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갈 때 태어나셨군요. 갑자기 좀 네, 네 아무튼간 아까 생일이 언제라고 미안해 못 들었어. 10월 30일? 10월 31일.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 우리가 너네 언제 태어났어? 라고 내가 만약 물어봤어. 너네 언제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이 2007년에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2007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어요 라는 말은 능동태일까 수동태일까? 태어났어요. 상민은 어떤 것 같아? 능동태인 것 같아? 수동태인 것 같아? 태어났어요. 잘 모르겠어? 잘 감이 안 와? 태어나다. 예림아, 태어나다는 능동태인 것 같아? 수동태인 것 같아? 맞아요. 수동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걸 당한 거잖아, 나는요.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맞죠? 여러분의 엄마에 의해서 태어남을 당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때는 수동태로 표현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만약에 야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 너네 언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가 2007년에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는 잘 말 안 하잖아 너네가. 그렇잖아. 보통은 어떻게 말한다? 2007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보다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더 간결하고 오히려 전달이 잘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능동태로 쓸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수동태로 쓸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미리. 여기 이제 아래 이 세 줄의 설명에서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 뒤에 바이의 목적격이라는 녀석이 있었지. 아까 여기 요 형태.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행위자라고 불러요. 행위자. 행위자. 그러니까 행위자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책상을 때렸다. 그럼 반대로 책상이 쌤에 의해 맞았다. 그러면 책상이 맞았어. 누구에 의해? 로이쌤에 의해. 그러면 책상을 때린 행위자가 누구냐? 로이쌤이잖아. 그래서 로이쌤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의 목적격이라는 행위자가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이것도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이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
2007년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 우리 엄마에 의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우리 엄마에 의해라는 말을 씁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아니 아빠가 날 낳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엄마가 당연히 날 낳았을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잖아. 행위자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할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략이라는 개념은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예시를 뭘로 해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상황.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니네가 다 우리가 이제 한 조야. 우리 이제 6명이 이제 한 조로 총을 들고 나갔어. 전쟁을 나갔어. 총을 막 쏴.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총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쏠지 알아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왜 그런 줄 알아? 헤드샷 당하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송해요. 일본어 쓸 거예요. 하이바가 아니고 방탄모를 쓰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손은 다쳐도 죽진 않잖아. 근데 헤드샷 당하면 띠기잖아. 그렇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이 이렇게 반동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무튼가. 예, 우리 이제 오늘 그 보강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 쇼를 못 봐서 아쉽겠네요. 그럼 누가 결석하래? 아무튼가. 자, 이런 거 쏩니다. 어쨌든가. 자,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총을 쏘다가 갑자기 혜린이가 총을 맞았어. 총을 맞았어.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이 행동을 봐봐. 행동을 맞았다. 야 맞았다. 그러니까 맞았다니까 이거 수동태지. 맞아? 쏜 게 아니라 맞은 거니까 수동태지. 근데 여기에서 그 총을 누가 쐈는지 알아요? 누가 어떻게 알아? 행위자가 누군지 알아? 모르잖아. 그치? 아니 내가 막 총 쏘다가 혜린이가 이러고 있어. 내가 저거 야 너 괜찮아? 저 혹시 얘 총 쏘신 분 뭐 이럴 거야? 전쟁 중에? 아니잖아. 저분이 쐈는지 아니면은 옆자리에 있던 뭐 예를 들어 소연이가 마음에 안 들어 잘 걸렸다 빵 싸서 죽였는지 뭐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거는. 그렇잖아. 즉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 과거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건 뭐다? 반대로 누군지 모를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아니 누가 총 쐈는지가 뭐가 중요해? 얘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총 쏘신 분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는 뭐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 당연할 때. 그래서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할 때 또는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불분명할 때 반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략이라는 개념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거는요. 말을 안 해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생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략이란 개념은 그렇습니다. 얘기한 김에 재미있는 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제가 중2 때요.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요. 제일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방학 제외하고. 제일 좋아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시험 기간을 제일 좋아했거든. 왜 그런 줄 알아? 눈치들이 별로 없네.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잖아, 시험 기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교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8반이었어요. 6반이었다, 6반. 제가 이제 6반이었어요. 내 친구가 친한 애가 1반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가 좀 종례가 늦게 끝나.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종례 끝나자마자 얘네 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때는 시험 끝나면 한 10시 반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려. 그럼 얘가 나와. 그러면 이제 첫날에는 야, PC방 가자. 그래? 해갖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부터 밤 8시까지 PC방에서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게 연기가 또 중요해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힘들다 이러면서. 손가락 너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게임하느라 손가락이 아픈 거. 이러면서 좀 연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간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요. 한 달 내내 한다고 쳐봐. 한 달 내내.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끝나면 얘네 반 앞에 가갖고 야 PC방 가자. 야 PC방 가자. 이거를 한 달 내내 한다고 쳐봐. 그럼 그쯤 되면은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왜? 말을 안 해도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얘네 반 앞에 가잖아. 한 2, 3주 됐을 때는 이러고 응? 무슨 옆에
옆에 있는 애들이 보고 너네 뭐 언어 장애인들이냐 왜 그러냐 봐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기 귀찮잖아 말하기. 그냥 문자 보내는 거야. 문자도 어떻게 보내? 그냥 나는 이렇게 보내. 고? 이렇게 와. 이게 다야. 응? 응. 생략한 거죠. 엄청나게 생략한 거죠. 왜? 생략해도 전달이 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략이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말을 빼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사전 지식이었어요. 사전 지식. 사전 지식이 좀 길었네요. 제가 딴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동태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 이거 말고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만 지키면 돼요. 결국 기본은 뭐냐면, 수동태는 당한다는 거고,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의 PP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여기에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거에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수동태의 기본 형태 갖고 나와 있어요. He cooks, cooked, will cook, can cook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기본형을 쌤이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좀 필기해 주세요. 자, 수동태를 전환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얘는 하는 입장이고 얘는 당하는 입장이잖아. 맞죠? 맞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하는 애는 주어고 당하는 애가 목적어예요. 나는 로이쌤은 얘를 책상을 때린다. 그러니까 책상이 당하는 놈이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쓰려는 건 뭐예요? 당하는 놈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야. 당하는 놈 입장에서. 그래서 당하는 놈을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빼서 요 놈을 주어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거꾸로 얘는 맨 뒤로 가서 아까 말했다시피 I의 목적격이라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요. 지금 동사는 얘는 그냥 동사로 나오면 무슨 태다? 얘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 형태인 위에서 배웠던 이 동사의 EP 이렇게 바꿔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완성된다. 됐죠? 목적어를 앞으로 빼. 주어를 뒤로 빼서 by의 목적격이 돼. 동사는 비동사의 pp를 쓴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장 전환을 할 때 얘들아 중요한 점이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인지 구별을 하는 즉 구문 분석을 잘해야 돼. 내가 구문 분석을 못하면 당연히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지. 아니, 뭐가 주어고 목적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비동사의 PP 쓰는. 이걸 제일 많이 틀려. 뭘 많이 틀리냐면 첫 번째는 이 PP형을 안 외워서 틀려. 동사 3단 변화. 너네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불규칙 동사 시험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불규칙 동사를 제대로 못 외워서 틀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동사의 형태를 틀려. 뭘 틀리냐? 시제를 틀리거나 수일치를 틀리거나 인칭을 틀리거나 이런 것들 많이 틀려. 이런 것들. 맨날 뭐만 하면 is래. is 아니면 are야. 전부 다. was를 쓸 수도 있고 were를 쓸 수도 있거든.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연습을. 자, 하나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딱 하나만. 나머지는 니네가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 주어 나왔고 이 자리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동사입니다. 여기 더 food라는 녀석이 목적어가 되는 거. 됐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더 food가 전부 다 앞에 주어 자리에 나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그러면 맨 뒤에 가서 by 힘이 나와야겠죠. by 힘 전부 다 나왔습니다. by 힘.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쓰면 됩니까? 지금 책에는 얘 나와 있고 요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비동사의 pp만 쓰면 되겠네? 됐어? 그럼 첫 번째, 쿡스에 대한 걸 한번 써볼게요, 쌤이. 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쿡스가 현재 시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현재 시제로 써야 돼. am, are, is 셋 중에 하나. 자, 근데 주어가 3인칭의 단수니까 당연히 is라는 형태를 써줘야겠지. 그리고 쿡의 과거분사인 cooked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겁나 쉽죠? 두 번째 거, 딴 거 한 김에 다 해보죠. 두 번째 건 어떨까? cooked야, cooked. 과거형으로 나왔네? 그럼 똑같이 해도 과거형으로 맞춰서 was cooked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 3번은 어떨까? 세 번째 거, will cook이야. 자, 여기는 will이 나왔네? 그럼 똑같이 will을 써주는 거야. 됐어?
will 나오면 똑같이 will 써줘. 근데 얘들아, 우리가 will이나 can이나 이딴 애들, 조동사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이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무조건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동사 원형을 써서 이에 cooke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동사 원형 써서 can도 조동사니까 똑같이 가면 됩니다. can he cook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겁나 쉽죠? 됐어요? 자, 해석은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된다.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됐다.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될 것이다.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진행형이 나왔거든. 진행형. 자, 요거를 좀 잘 보세요. 여기도 구문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여기 주어 나왔고 is 또는 was cooking 여기까지 동사, the food 목적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앞부분이랑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the food 나왔고 he가 맨 뒤로 가서 by him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비동사의 pp만 써주면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는 좀 오른쪽에 짤막하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비동사에 ing라는 형태가 나왔잖아.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놈을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사에 pp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잘 봐. 이놈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비동사에 pp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쓰면 돼요. 자, 잘 봐봐. 그러면은 지금 잘 보시면 비동사가 여러분 좀 글씨 작게 쓰세요. 비동사가 내려가서 그대로 비동사 되고요. 얘를 합치면 돼요. 여기 중간 여기가 중요하거든. 자, 비동사를 ing형으로 쓰면 돼. ing형으로. 그럼 어떻게 씁니까? being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being. 됐어요? 그리고 과거분사 pp형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빙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비빙 pp. 비빔면 아니야. 비빙 pp. 그래서 비빙 pp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비빙 pp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원래 ing 원래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죠. 뭐뭐 하고 있다. 그럼 비빙 pp는 뭐뭐 되고 있다. 뭐뭐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쉽죠?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is라는 현재 시제 나왔으니까 똑같이 현재 시제 is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라? being pp 쓰면 된다고. being pp. 그러면은 being 써주고 pp형인 cooked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쉽죠? 자, 여기 was 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똑같이 과거 시제 was being cooke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잘 봐봐. 이거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라고 불러요. 잠깐만 딴 색깔로 할게요. 요 형태를요. 진행형 수동 여기 옆에 써 있나?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비빙 PP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 비동사의 ing죠. 그러면 비동사의 ing니까 진행형이죠, 얘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비동사의 PP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수동태잖아. 맞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응. 보라색으로 체크한 얘는 비동사의 ing가 나와 있으니까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 비동사의 PP 나왔으니까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해석은 다시 한번 보다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동태의 마지막이 나왔네요. 바로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자, 우리가 위에서 진행형 수동태를 한번 맛봤으니까 완료형 수동태는요.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완료라는 거는 have pp라는 형태로 쓰는데 자, have의 pp를 수동태랑 섞을 겁니다. 수동태. 그럼 어떻게? 똑같이 비동사의 pp 이렇게 섞으면 돼요. 됐어? 그러면 have가 내려와서 have 그대로 쓰면 되고 비동사를 pp형으로 써야 되니까 been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been이죠. 그리고 과거분사. 그래서
have been TP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완료라는 건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완료 계속 경험 결과라고 이렇게 네 가지 해석으로 배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계속이거든요. 계속 뭐뭐 해왔다. 그러면은 뭐뭐 해왔다가 아니라 뭐뭐 돼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뭐뭐 돼왔다. 뭔가를 해왔다가 아니라 뭔가가 돼왔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좀 써보자면 뭐뭐 되어 왔다. 이게 이 해석이 기본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가보자면 여기서도 이 동사에 PP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앞부분은 어떠냐면은 have에 PP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고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이렇게 부르는 거. 됐어요? 그래서 완료 수동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우리 옆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옆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has 또는 had, pp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e food가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똑같이 갑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the food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뺐습니다. he는 맨 뒤로 보내서 by의 힘, by의 목적격이 됐습니다. 이제 비동사의 pp를 완성하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을 먼저 써보자면 has 현재형으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지금 주어가 the food라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has로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써라? have been pp니까 has been cooked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had는 과거 시제니까 had been cook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되었다. 아래 거는 그 음식이 그에 의해 요리되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아래 추가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다 오형식 수동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지금 책에는 설명이 되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뭐 설명도 없죠, 사실 여기에는요. 근데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연이가 머리에 벽을 기댔거든요. 힘들다는 뜻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린 핸드폰 공방. 그렇지. 야, 그래서 똑바로 앉아. 자, 4호 형식 수동태 볼 거야. 4호 형식 수동태. 자, 폈어요? 여기 설명하면은 사실 그 뒷부분은 이제 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호 형식 수동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설명 안 할게요. 복잡한 거 설명 안 하고 기본만 하겠습니다. 기본만.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4형식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잘 봐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3형식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러 번 쓰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3형식 같은 경우는 하는 입장 하나, 당하는 입장 하나였어. 맞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 얘 입장에서 말하면 능동태였어. 맞아요? 이거였었어. 아까 배웠던 거는. 자, 그런데 4형식은 어때요? 하는 입장 하나, 당하는 입장 하나, 당하는 입장 둘. 당하는 애가 둘이 나와. 맞죠?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즉, 얘 입장에서의 수동태 하나, 얘 입장에서의 수동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 됐어? 자, 근데 이걸 수동태를 전환할 때 약간 주의점이 있거든. 이 주의점을 좀 보기 전에 쌤이 먼저 사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 을를로 해석하죠. 그렇죠? 이걸 좀 기억하고 가자. 잘 봐. 자, 일단은 쌤이 이 간접 목적어 버전을 먼저 해볼 거야. 간접 목적어 버전. 자, 그럼 얘를 앞으로 뺐어. 주어되고. 우리 배운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얘 뒤로 가서 I의 목적격. 그렇지? 자, 얘 내려와서 이 동사의 PP 됐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남는 게 지금 얘가 남았잖아. 그치? 얘가 남았잖아. 이 남는 애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목적. 됐어? 요 사이에다가 이 비동사의 PP 바로 뒤에다가 그냥 쓰면 돼. 이러면 끝나. 됐어? 간단하죠?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자, 두 번째 버전 쓸게요. 두 번째 버전. 이게 1번 버전이었고 2번 버전을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2번 버전. 자, 다시 쓴다.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번에는 요 놈을 앞으로 뺄 거야. 직접 목적어를. 자, 얘를 앞으로 뺐어. 주어 되고요. 얘 뒤로 빼서 I의 목적격 되고요.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얘가 남았지, 지금. 간접 목적어가 남았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써. 위에다가. 쓰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얘는. 얘는 여기서 안 끝나. 얘는 여기서 안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놈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는데요. 뭐가 붙냐면 전치사 to 또는 for 또는 of 이 셋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야.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여러분은 필기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삼형식 문장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뭐 한다, 뭐뭐를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목적어를 원래 어떻게 해석하냐? 을을 붙여 해석한단 말이야. 을을 붙여서. 잘 봐봐. 여기서 이해 잘해야 돼. 여기 1번 잠깐 봐봐. 1번. 1번을 보면은 아까 남았던 애가 얘가 남았었지. 직접 목적어가 남았었지. 요놈. 맞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렸어. 이렇게. 근데 직접 목적어는 원래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을를로 해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쓴 거야. 그냥 을를로 그대로 쓴 거야. 됐어?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얘가 남았단 말이야. 간접 목적어가.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그냥 여기다가 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썼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를 을를로 해석을 해버려야 돼. 이 to for of가 없다고 치면은 목적어만 썼잖아. 그러니까 을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런데 알다시피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남았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을룰로 해석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애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 쌤이 썼던 요 놈들이야. 요 놈들. 투프로브. 이게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붙여주는 거야. 얘네를.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하자면 선생님 그러면 to랑 for랑 of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고 달라지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즉 이 PP형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을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자,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for를 쓰는 경우가 있고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 자, 오브가 제일 쉬우니까 얘를 먼저 보자면 앞에 동사가 ask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브 쓴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문제는 나머지 두 개인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은 쌤이 미리 단어들을 써볼게. for를 쓰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make나 get이나 buy, cook 이런 단어들이야.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for를 쓰거든. to를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give, 뭐 teach, 뭐 send,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등등등. 됐어? 그러면은 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땡으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알려줄게요. 자, 아이고. 공통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사형식에서 이 사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의 이름이 있거든. 혹시 무슨 동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형식에서의 동사? 땡땡 동사라고 불러요. 땡땡 동사. 혹시 아는 사람? 자, 힌트를 좀 줄게요. 사형식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얘는 얘에게 뭐뭐를 동사 어떻게 해석해? 내가 혜린이에게 리모컨을 그렇지 주다라고 해석하잖아. 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요 전부 다 주다라고 해석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주다 동사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있어 보이는 말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수여 동사. 들어봤죠? 여러분 그 학교에서 상장 받으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상장 안 받아보셨죠? 네. 농담이야. 자, 그래서 준다란 뜻이야. 준다. 수여 동사라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쌤이 써놓은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주다의 의미를 붙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make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다. get은 얻다가 아니라 얻어다 주다. buy는 사다가 아니라 사 주다. 이렇게 주다를 붙이면 되는 거야. 쉽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이 5분은 뭐 간단하니까 필요 없고요. 2랑 4를 볼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2는요. 다이렉트 그러니까 바로 주는 거야. 바로 주는 거. 바로 주다. 바로 주는 거라고 쓸게요. 바로 주는 거.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 됐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to는 뭐다? 바로 주는 거고, for는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거든.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로이 쌤이 있어. 예림이한테 뭔가를 줄 거야. 자, 주는데 잘 봐봐. make라고 해볼게. make. 그럼 make면은 만들어 주다라고 해석할 거냐. 만들어 주다. 그러면은 일단 만들어. 그리고 나서 주다잖아요. 맞아? 맞아? 만들어 주다가 뭔데요? 만들고 그 다음에 주는 거잖아. 만든다는 과정을 거치고 주는 거죠. 맞아? buy 어때요? buy. 사서 주는 거죠. 그래서 get 어때요? 얻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cook 어때요? cook. 요리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다라고 할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를 쓰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주는 겁니다. 바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쌤이 서연이한테 내가 내 펜을 give 준다. 그냥 주는 거잖아, 바로. teach. 로이 쌤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다.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됐어요? 뭐 send. 보내서 주다? 아니죠? 보내주다. 그래서 바로 주는 거. 바로 주면은 to야. 뭔가를 해서 주면 for고.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to for of를 어느 상황에 붙이느냐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형식 수동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보면은 구문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어떤 목적어고 어떤 목적어인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가 gave, 주었습니다. her, 그녀에게 good advice, 좋은 조언을 이렇게 되는 거야. 다형식 구조. 자, 그러면은 지금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거냐,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됐어요? 자, 일단 둘 중에 뭘 뺄지 아직 모르고 he는 맨 뒤로 가서 by him 됐습니다. 됐어요? gave는 비동사의 pp가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남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애가 뭔지 봐보세요. 남아있는 애가 good service, good advice야. good advice. 얘가 남았네? 됐어? 그러면 뭐가 앞으로 간 거야? 얘가 앞으로 간 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her가 앞으로 가서 she. 됐어?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쓸 건데 gave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was로 써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pp 형태 giv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었네요. was given. 쏘리. 뺄게요. 그래서 she만 쓰면 되겠네요. she만. 됐죠? 아래 거는 어떻습니까? 아래 거는 남아있는 게 her야 her. 됐어? 얘가 뒤로 빠진 거야. 얘가. 그래서 good advice가 앞으로 간 거겠죠. good advice. 됐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to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give 썼잖아, give. give니까 to 쓴 거예요. 바로 주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4형식은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5형식 구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 3, 4, 5, 6번까지가 전부 다 5형식 구조거든요. 자, 5형식은 필기를 어디다 할까? 여기 빈 공간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5형식은 좀 오히려 4형식에 비해서 쉬운 점이 있는데요. 딱 하나 조금 헷갈리는 거 있어. 그것만 좀 알려줄게. 자, 일단 기본부터 한번 해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자,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는 여러분 앞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하는 놈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야. 당하는 놈. 당하는 놈이 누구라고? 목적어예요. 목적어. 당하는 놈은 무조건 목적어야. 그러면 잘 봐. 목적어를 앞으로 빼요. 자, 주어 뒤로 빼서 by의 목적격 되고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됩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본 똑같습니다. 자,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거는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네요. 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내리면 끝납니다. 됐어요? 끝이야. 이게 끝이야. 쉽죠? 쉽죠?
그냥 삼형식 수동태랑 똑같아. 기본이랑 똑같아. 근데 하나 추가된 거 그냥 내린 것 뿐이에요. 됐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안 끝납니다. 추가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이런 거 배웠어요? 사역동사라는 거 혹시 배웠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배운 적 있어요? 사역동사라는 거 들어봤죠? 그 혜린이 혹시 사역동사 뭔지 알아요? 사역동사?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 사역동사가 뭘까? 성민아, 사역동사가 뭘까? 사역동사. 잘 모르겠어? 예은이 사역동사가 뭘까? 어, 시키는 거. 맞아요. 그거야, 그거.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잠깐 짤막한 얘기.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분 있으세요, 혹시? 교회? 아, 예은이 교회, 오케이. 아, 그러면 내가 좀 말을 순화해서 해야 되는데, 좀 순화해서 할게요. 교회 다니는 분 있으니까. 갑자기 교회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요, 놀랍게도요,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네, 전혀 교회 다니는 상이 아니죠. 나 놀랍게도 다녔었습니다. 3년 딱 다녔는데요. 그때 왜 다녔냐면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이 그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를 꼬셔서 계속 꼬셔. 야, 가자, 교회 가자. 아, 나 싫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아, 싫어. 어쩌다가 한 번 갔어. 근데 갔는데 딱 한 번 간 이후로 저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내가 왜 교회를 계속 갔을 것 같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쁜 누나가 많았어. 아,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그래서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교회 3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럼 3년 뒤에는 왜 교회를 그만뒀을까? 예쁜 누나들이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제가요, 교회를 다닐 때 2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배나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배나온 목사님이 이 20살 이제 이 짜바리, 자꾸 내 용어가 나오네. 죄송해요. 새내기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어떤 그 이제 막 이렇게 연설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연설하셨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목사님 말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 20살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말을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쓰는 말이니까 되게 뭔가 굉장히 뻥스럽고 사역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막 느낌이 들었지. 자, 근데 이거를요 내 방식대로 뜻을 풀이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네, 이건 내 방식이야. 제가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우님. 자, 내 방식. 자, 너네 이제 더 이상 학생 아니지? 머리 다 컸잖아. 20살 성인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 좀 시킬 거거든? 일 좀 해라. 이거예요. 이게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역이란 건 뭐냐면요. 아까 예은이가 말한 대로 뭔가를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됐어? 그럼 결국에 사역 동사라는 건요. 뭔가를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사역 동사를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막상 시키다라고 해석은 잘 안 합니다. 잠깐만 이제 짧게만 알려줄게요. let, have, m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사역동사 3대장인데요. 해석이 세 개가 달라요. 세 개가 달라. 시키다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이 let은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게 해주다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게 해주다. have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make는 뭐뭐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시키다라고는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뭐뭐 하게 해주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이게 원래 정석 해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사역동사가 아니라 오형식 배우는 거잖아. 오형식 수동태 배우는 거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역동사라는 녀석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게 오형식에서 쓰인 동사거든요. 오형식. 그럼 이게 다 동사잖아. 얘네가 동사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올 거 아니야. 오형식이니까. 그죠? 아우 자리가 좁아. 안 넘어가네. 자, 조그맣게 쓸게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요 자리에 뭘 쓰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R이 동사 원형이에요. 됐어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씁니다.
여러분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 한 문장에 동사 2개 이상 쓸 수 있어요? 동사 2개 이상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어요. 어떤 언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됐어요? 한 문장에는요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 동사 나왔잖아. 근데 여기 동사 원형을 또 쓰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은요 동사가 아니에요. 에? 동사 원형인데 동사가 아니라고? 이놈의 명칭을 내가 알려줄게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놈을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입니다. 원형 부정사.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투부정사 배웠죠?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뭐야? 후에 동사원형 써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요딴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럼 원형 부정사는 뭐냐면 투부정사랑 똑같아.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투를 안 써요. 동사 원형을 쓴 부정사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됐어? 자, 제가 지금 사역동사를 기준으로 말했는데 사실 사역동사 말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지각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는요, 제가 그냥 짧게 말할게요. 지각동사는요, 보다, 듣다, 느끼다 시리즈예요. 보다, 듣다, 느끼다. 됐어? 이게 지각동사야. 짧게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이 사역동사를 수동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어서 저는 좀 아래다 쓸게요. 자, 일단은 let, have, make 세 개가 나왔었잖아. 근데 let과 have는 수동태를 못 써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make만 가능합니다. 수동태는요. 그래서 make를 갖고 한번 써볼게요. 주어에 make의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겠죠. 사역동사면. 자, 그럼 얘를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똑같이 합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가 되고요. 주어를 뒤로 빼서 I의 목적격 됩니다. 똑같죠? 자, make를 내려서 비동사의 pp, 즉 be의 made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자, 중요한 거 갑니다. 여기. 이 동사 원형. 자, 이 동사 원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대로 내려.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이러고 끝나면은 문장에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위에서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 오형식 구조니까. 근데 아래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오형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동사 원형을 못 써. 그럼 다른 녀석으로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야. 바꿔 써야겠죠. 근데 바꿨을 때요. 원형 부정사랑 의미가 똑같은 애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원형 부정사와 의미가 똑같은 게 뭐겠어요? 후부정사겠죠. 똑같은 부정사니까. 그래서 후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바뀐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됐죠? 지각 동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자, 2번 보면은 he nicknamed her Snow White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여러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 얘가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오형식인지 사형식인지 이제 형식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팁을 좀 말씀드리고 볼게요. 잘 봐봐. 위에 거 이거 사형식이었죠. 이거 좀 다 지워볼게. 다시 써보면 이건 사형식이었잖아. 그치? 근데 아래 거는 오형식이래. 아니 선생님, 얘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쉽게 구분하는 방법. 잘 봐. 여기에 허랑 good advice 있잖아.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랑 다르면 사형식이고요. 얘랑 똑같으면 오형식이에요. 됐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여러분 그녀랑 조원이랑 동일 인물이에요? 그녀와 조원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 되는 건데요. 그녀와 백설공주는 동일 인물이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her가 앞으로 가서 she가 됐고요. he는 맨 뒤로 가서 by him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을 비동사의 pp로 써야 되는데 nicknamed 과거형으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과거형 was 써주고요. 과거분사 똑같이 nicknamed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남는 거는 요 스노우 화이트죠. 남는 거 어떻게 써라? 그대로 써라. 그대로. No white. 됐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쉽죠? 그럼 위에 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 능동태니까 그가 그녀에게 백설공주라고 별명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 거는 그녀가 별명을 당했다면 좀 이상하니까 별명이 붙여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별명이 붙여졌다. 백설공주라고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아래 거를 볼게요. 3번. I found the book helpful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나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책이 도움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이 앞으로 가서 the book 됐고요. I가 뒤로 가서 by me 됐습니다. 그러면은 found를 비동사의 pp로 쓰는데 found가 과거 시제니까 똑같이 과거 was 과거분사 found 써주면 되고요. 남는 게 helpful이죠. 남는 거 어떻게 해라? 그대로 써라.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4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The doctor 주어 나왔고, told 동사 나왔고, me 목적어 나왔고, to exercise more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어예요. 됐어? 자, 지금까지는 단어가 목적격 보어가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me를 앞으로 빼서 I가 됐어요. The doctor가 뒤로 가서 by the doctor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써야겠죠. told는 과거형이니까 was tol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남는 게 뭡니까? to exercise more 이거 남는 거죠. to exercise more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쓰면 돼요. to exercise more 똑같이 쓰면 됩니다. 됐나요? 쉽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맨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 수동태 기본적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그렇지? 삼형식에서. 그냥 그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야.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야. 5번이랑 6번 볼게요. 6번 먼저 볼게요. 5번 보기 전에. My parents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 드디어 사역동사 나왔어. 사역동사.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I가 됐고요. My parents 주어를 맨 뒤로 빼서 by my parents 나왔습니다. 됐어? 자, 남는 거 이제 동사를 써야겠죠. made가 과거형이니까 똑같이 과거형 was mad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 자, 남는 게 뭐야? change my mind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라? 일단 써. change my mind 일단 써.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왜? change가 동사니까. 어떻게 써라? 앞에다가 to를 붙여줘. 됐어? 이러면 완성이에요. 여기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5번, 6번만 조심하면 돼. 5번, 6번만. 됐죠? 아, 5번 아니고 쏘리 6번만. 5번은 조심 안 해도 되겠다. 자, 5번은요. 5번 마저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playing the piano,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어. 자, 똑같이 간다.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자, him,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주어 됐고요. 위가 맨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 by us가 됐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pp. 자, 과거 시제고 3인칭 단수니까 was, pp형, heard 써줍니다. 자, 남는 게 뭡니까? 이거 남았죠? playing the piano.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playing the piano. 됐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즉 여러분 이 오형식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나왔을 때 이것만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겁나 쉽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수동태라는 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페이지니까 내용은 별로 안 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해봐라 하면 이제 너무 여러분이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자, 수동태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문법이 아니라 영작이에요. 영작. 동사 자리에 써야 되고요. 동사 자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자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 비동사의 p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를 되고 뭐뭐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형태 비동사의 PP 시리즈들 나왔고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 진행형과 섞이면 being PP 현재 완료와 섞이면 have been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리고 사형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냐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접 목적어가 남을 경우에는 to for of를 붙여준다. 단 to for of를 붙일 때는 어떻게 해라? ask 나오면 of 쓰면 되고 과정을 거쳐주면 for를 쓰고 바로 주면 to를 쓰면 된다. 얘기했고요. 오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어가 남으면 그냥 쓰면 되지만 단 사역동사처럼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수부정사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 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총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수동태 문장 전환에 대한 것만 제가 테스트를 한번 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숙제를 드릴 때 여기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나가겠죠. 뒷부분이 워크북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숙제로 드려서 여러분이 한번 다 한번 해보시고 문제풀이나 이런 걸 해보시고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 숙제는요.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숙제를 많이 주진 않을게요. 일단 43쪽이랑요. 그리고 워크북도 있거든요. 워크북은 14쪽입니다. 본책 43쪽, 워크북 14쪽입니다. 요게 숙제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공교재 43쪽 그리고 워크북 14쪽. 자, 요거를 전부 다 이제 푸시는데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풀기만 하면 안 되고요. 구문 문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수동태는 구문 문석을 못하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문 문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들 했습니다.